자, 첫 번째 주제, 코스피 2500포인트 마의 벽. 정말 공감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목이네요. 자, 일단은 이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또 중요했던 거 역시 앞서 언급을 했지만 FOMC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잘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이 평가 좀 내려주실까요? 주식은 네. 다른 모든 일들, 뭐 운동이나 공부나 네. 과정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그냥 결과만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가는 게 또 네. 주식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예. 결과로 보면은 뭐 좋은 결과로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도 미쳤고 또 그런 흐름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도 또 지속되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양호한 결과 미국 FOMC 아까 25bp 말씀하셨지만 네. 전 솔직히 그 25bp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단어 하나만 FOMC 네. 그다음에 파월만 생각났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그 파장이 엄청 이제 좋게 반응이 시장의 이 참여자들이 반응을 좋게 이제 하면서 예. 결과는 일단은 좋게 나왔다. 일단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사실 뭐 예상 외로 뭐 희망 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하면 어쩌냐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긴 했지만 역시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일단은이라는 말이 붙었던 게 이해가 사실 좀 됩니다. 왜냐면 그 긍정적인 뉴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국 2,500을 뚫어내지 못해요. 도대체 2,500이 뭔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뚫어내지 못하는 뭐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이라는 게 이제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볼 때 보는 게 뭐 빅스 지수도 있고 네. FGI 인덱스라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봐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는데 그 FGI 지수가 72, 뭐 73 이렇게 네. 탐욕의 이제 끝을 와 있습니다. 이제 극도의 어허. 탐욕이 아니라 네. 그 정도가 돼 있는데도 시장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 말고도 우리 시장하고도 이게 동조화돼서 좀 같이 결과 재밌게 가는데 네. 차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면은 볼까요? 이 여름 전에 그리고 요 가을에 9월 예. 요때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서 랠리가 이제 살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8월에 한번 또 여기 12월 직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1월도 그렇고 근데 똑같이 요 세 번의 고점이 그 그러니까 공포 지수보다는 그러니까 탐욕 지수가 70 이상이 나왔고 지금이 네. 제일 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전하고 좀 다른 부분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꺾이는데 그건 뭐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어쩌면 붙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이 좀 중요해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2,500이 뭔지 네. 그렇잖아요. 저 못 뚫어내더라고요, 이거를. 거기를 잘 못 뚫어내는데 이거 과거에 무슨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2,500 그런 심리적인 게 있나요? 심리적인 뭔가가 있는지 예. 아니면 이제 뭐 펀더멘털에 기반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갖다 붙이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어쩌면은 재는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지수가 얼마 전에 이 갭을 띄워서 점프를 해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갭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또 조정이 오래 갈 거다 했는데 다행히 FOMC 결과와 함께 이게 다 맞물리면서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아진 건 없어요. 네. 네, 그냥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FOMC 결과에서 그 발표할 때도 기조는 계속 명확하게 가겠다. 네. 금리 인상은 가는 거다. 네,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인상은 가고 우리 뭐 인하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인하는 아직 아닌 거죠. 인상이 멈추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2번이 더 남았다고 이제 말한 단어에 복수가 있으니 2번이다 예. 이렇게 해석도 영어 시간처럼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갭을 안 무너뜨리고 기대감과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수급도 있고 네. 모든 환경이 그래도 살짝은 긍정적으로 가니까 일단은 위에서 머무르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있습니다. 밑으로 안 무너지고 네. 그렇다면 이제
곧 어쩌면 2,500을 살짝은 또 이렇게 턱걸이 하듯이 헤딩 하듯이 한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점들도 있어요. 근데 뭐 기업들 실적도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실적이 일단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적은 안 좋습니다. 네. 4분기께 지금 발표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1분기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거고. 네,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약간의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뭔가를 쏴줄 모멘텀이 조금 이제 부족한 거예요. 부재하다. 환경은 살짝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구체적인 게 뭔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거기서 좀 머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시도는 하지 않을까 돌파를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담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 긴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금리 인상도 계속 한 번, 두 번 더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날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끝난 것처럼 이 대응하는 게 아하. 어쩌면 나중에 이 지금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 한번 잠깐 살펴보면 네, 수급들이 체크를 상당히 좋아요. 너무 과할 정도로 지난주보다 맞습니다. 더 또 좋아졌어요. 외국이 자꾸 네. 사니까 이거 언제까지 사는 거야? 싶어요. 얘네들이 언젠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금융투자는 지금 기계적으로 팔았다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좀 약간은 찜찜한 것들. 그게 좀 부담이라는 거죠. 차익 예. 실현을 누군가는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우리들 아닐까. 우리 보통은 개인들이 되니까요. 네. 이게. 그게 이제 좀 부담처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500포인트, 뭐, 자주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시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2,500 근방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2,500 근방까지 올라오고, 지금이 딱 그 상황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00 근방에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요인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 하향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상 이제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 거기다가 또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매물 이런 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2,500포인트선을 좀 시원하게 뚫어줄 만한 기대할 만한 포인트,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부담에서 좀 제가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실적이라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한 4, 5개월 전쯤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가의 이 지수로 표현할 때 한 2,600이 우리는 뭐 적정 주가고 네. 그래도 저평가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와 실적이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적이 대부분 네. 한 15% 이상 하향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도 하향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2,600 정도면은 괜찮은 딱 맞는 건데 지금은 2,500이 이제 딱 맞는 게 돼버리는. 아하.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기준이 돼버린 영화 제목 예,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안 좋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조금씩 안 좋아졌고 4분기 네. 막 안 좋아진 데도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1분기 실적이 당연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1분기 3월까지 금방 지금 뭐 겨울 지나가고 이렇게 좀 되는데 4월이나 5월쯤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 그 실적이 뭐 바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그래도 뭐 컨센서스 상회를 해서 좀 발표가 되면 다시 2분기에 희망을 가질 거고 뭐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보면은 흐름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예. 뭐 연준이 속된 말로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숫자 노름에 그냥 빠져갖고 자꾸 예. 2%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 그 지수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팽창이 되는 걸 모르고 그냥 자꾸 물가만 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사이가 이렇게 이제 이걸 뭐라 해야죠? 이렇게 그릇처럼 살짝 올라가는 거. 네. 그 곡선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뭐 요즘에 거래대금. 시장이 좀 올라가니까 한 15조 이렇게 평균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전처럼 뭐 한 20조, 25조가 가는 게 이제 그 실적 시즌 그리고 분기마다 가면서 점점 늘어난다면 점점 이제 사람들도
야,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네. 그럼 위험자산 선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장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또 누가 여기서 주인공인가? 우리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래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또 그 외에 환율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외적인 게 잘 갖춰준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이 떨어진 이유를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갖춰지는 것 같아요. 환율 맞춰주고 있고, 네. 네, 전반적인 환경이 100가지에서 뭐 100가지가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하나씩 생겨서 다시 100가지로 가는 거 아닐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을 지나고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 감지돼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거래 대금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2,500선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관심 가져봐야 될 그 변수들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연준을 살짝 디스를 했지만 이분들은 왜 자꾸 숫자에 뭐 2, 뭐 3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연준의 정책이라는 거를 좀 돌릴 수 있게끔 우리는 지금 기대감만 갖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돌릴 생각을 하게끔 확실한 지표가 나와야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다다음 주일 거예요. 뭐 CPI 항상 연준은 그걸 좋아하고 네. 또 PC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지표들. 물가라든지 뭐 네. 고용, 임금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런 게 확실하게 보이면 그제서야. 근데 이미 분위기는 다 괜찮게 나름 네. 고용이 왜 괜찮지 이럴 정도로 강하게 가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숫자로 일단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새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새 정부고 본격적으로 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재선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중 미가 뭐 세계 뭐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된 거를 극복하려면 뭐 이렇게 인프라라든가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뜬 산업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서도 뭔가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AI도 부각되고 AI가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엮여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아마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추진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뒤로 가 있는데 네. 푸틴, 뭐 zel렌스키, 정은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 또 대만하고 또 엮여서 있는 것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또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렇죠. 좀 끼어 있기도 하고 바로 위에 북한 존재하고 있고 좋게 말하면 이제 중간자 입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보면 여기저기 치이는 신세일 수도 있기 양사방에서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진다면 또 깜짝 이벤트로 네. 뭐 푸틴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화해로 간다면 이제 종전 딱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좋아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확인을 또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확실하게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지표들, 물가와 고용 관련된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여러분 쫓아가시면서 탐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를 극복할 만한 정책들 어떻게 추진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늘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악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이런 변수들이 사라질 만한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 증시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FOMC 이제 뭐 이벤트 중요 하나 끝났고 이후 이제 당분간 시장에서 관심 가질 내용들, 당분간의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매크로적인 거나 이런 게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네. 근데 변하려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안심하진 말고 좀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시장은 바닥 구간에서 이제 네. 탈출하는 초입이에요. 맞습니다.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 이 터널 끝나가는구나라고 이제 딱 저쪽에 멀리서 보이는 겁니다. 점 하나 살짝 찍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 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의 환경,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경계심은 늦추지 말고 항상 뭐 일정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들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들도 체크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서두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의 시장 흐름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예. 순간순간 계속
거래가 몰리고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에 목말라 있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게 있으니까 요럴 때는 똑같이 행동을 그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긍정적이지도 또는 너무 낙관적이지도 또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주제를 살펴봤고요.